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국민들의 큰 관심 속에 출범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첫 번째 전체 회의를 가졌습니다. 혁신위는 부대와 부모, 병사 간 24시간 소통 보장 등 4가지 방안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육군 28사단 윤모일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25일 첫 전체 회의를 가졌습니다. 혁신위는 병영문화의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4가지 우선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부대와 부모, 병사 간 24시간 소통을 보장하고 GOP 면회와 일반 부대의 평일 면회를 허용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병사들이 자율적으로 휴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과밀하고 열악한 생활관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24시간 소통을 위해 인터넷 카페나 SNS 채팅 사이트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수신 전용 전화기를 생활관에 설치해 부모 전화를 즉시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아울러 9월 한 달 동안 부대 개방 행사를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자율휴가제는 부대 인원의 15% 이내로 제한된 휴가자 비율을 20%로 늘려 병사들이 원하는 날짜에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고 생활관 개선을 위해선 병사 1인당 사물함 하나와 매트리스 하나를 보장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앞으로 국방부는 위원회에서 건의한 즉시 추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제도 및 법령 개정과 예산 소요, 작정 기강, 유지 측면에서 면밀하게 검토한 후 가까운 시일 내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혁신위는 분과별 현장 방문과 공청회, 병사 부모 간담회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병영문화 혁신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권고한 4가지 권고안, 언제부터 시행될지 궁금해하실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심대평 공동위원장이 이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바로 시행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답변한 내용을 전했는데요. 국방TV와 국방일보가 공동으로 추진한 심대평 공동위원장과의 인터뷰, 오상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심대평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위원회가 권고한 4가지 우선 조치 과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4가지를 우리가 선택해도 군이나 국방부나 관계자들이 볼 때 아무 문제가 없냐 확인을 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 옆에 또 육군 총장이 앉아 계셨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행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무 검토를 통해서 당장 시행을 하자. 그래서 4가지 안건을 이 국방부에 건의하는 안건으로 이렇게 채택을 했습니다. 심대평 위원장은 26일 국방TV 국방일보와 가진 합동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도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은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가 결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실무 검토를 거치고 또 지휘계통이나 행정계통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으로 앞으로 위원회를 운영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병사들이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병자율휴가 선택제에 대해서는 군의 전투준비태세가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 병력을 얼마만큼 확보를 해야 20%까지 휴가 병력으로 활용할 수 있겠냐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신 20%보다도 기간을 짧게 나누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이 현역 병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4박 15일을 그렇죠. 4박 5일이라든지 이런 그렇지. 식으로. 2박 3일이라든지 4박 5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활용을 하면 가능합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현역 병사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군 지휘계통에서 못 만든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권고하는 각종 안건에 대해서 실천력을 담보하기 위한 조직이나 제도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천력을 담보하는 것은 군 조직이나 또는 외부의
이런 추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이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 내에서도 병영 문화 개선 뭐 정책관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만들기로 이렇게 아마 확정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옴부즈맨 제도나 국방감독관 같은 민간 부분의 감시 감독 기능에 대해서는 군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좀 더 논의를 해봐야 어떤 조직이 필요한지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육군 5군수 지원사령부가 전시 상황에 대비한 전환수송 실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적 공격으로 보급로가 파괴된 상황에서 신속하게 전투 장비와 물자를 완벽하게 지원했습니다. 박예진 기자입니다. 적 공격으로 인해 철교가 파괴돼 철로 수송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육군 5군수지원사령부가 육로 수송으로 차량과 장비 병력을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적 공격으로 인한 보급로 파괴 등 최악의 전장 상황에서 전투 장비와 물자를 완벽하게 지원하기 위해 펼쳐졌습니다. 동원 훈련과 연계돼 실시됐으며 현역 장병과 군무원, 예비군 등 약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병들은 작전 계획을 검증하고 전시 임무 수행 능력을 숙달했습니다. 육로로 수송되는 물량은 2.5톤 트럭과 컨테이너 등 실제로 철도로 수송되는 전투 장비와 물자로 구성하고 13대의 운반 장비를 투입하는 등 부대는 실전적인 훈련으로 전시 임무 수행 능력을 높였습니다. 훈련에 이은 현장 토의에선 전환 수송 임무 수행에 대한 발전 방안과 장비, 물자 검토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며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전승 보장을 위한 선진 인류 군수 지원을 위해 임무 완수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뉴스 박예진입니다. 남수단 재건 지원과 민군 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빛 부대가 2개월에 걸친 작업 끝에 25일 백나일강 제방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제방 축조 공사는 보르 시민들의 생활 터전을 확보하고 사회 기반 시설 여건 조성에 중요한 발판이 됐습니다. 심예슬아사의 보도입니다. 백나일강은 매년 우기가 되면 고질적인 범람으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에 큰 피해를 안겨줬습니다. 한빛부대는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백나일강 제방을 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르 시민들이 생활의 안정을 되찾고 지역 내 주택 건설과 도로 공사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부대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백나일강 제방 준공식을 열었으며 종글레이 주지사는 대한민국 정부에 보내는 친필 서한과 공사 참여 주요 관계자들에게 보내는 감사장을 한빛 부대장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한빛 부대의 임무 수행 모습과 그동안의 성과는 유엔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다른 파병국에도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해군의 함정병과 전역군인이 군 경력을 살려 민간 해양 분야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원동환 중사의 보도입니다. 해군의 항해와 기관 분야 전역 군인들이 해운업계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전역 군인이 군 경력을 살려 해운업계에 재취업하고자 할 경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해군이 지난해 말부터 해양수산부와 전역군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업 차원의 연 2회 함정병과 출신 장교, 부사관에 대해 직무교육과 항해 실습을 실시해 취업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달 26일 직무교육을 마친 해군 전역장교 6명도 해운업계에 채용될 예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방부 업무보고 시 전역군인 일자리 5만 개 확보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해군은 앞으로도 항해사와 기관사 과정은 연 1회, 부원 과정은 연 2회 개설해 우수한 전역군인을 해운업계에 계속 진출시킬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원동환입니다. 육해 공군 해병대 예비역 장교와 전역 경찰 간부들로 구성된 대한민국 호국기후회가 25일 창립총회를 갖고 바둑을 통한 친목과 통일안보 지원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대한민국 호국기후회는 바둑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소통하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고심하자는 취지로 출범했습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 참석자들은 3위각기 김종섭 회장을 초대 회장으로 공군사랑회 서용길 회장을 부회장으로 하는 임원진을 선출하고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대한민국 호국기후회는 창립 취지에 맞게 상호 친목과 우위를 증진하고
사회복지 지원은 물론 통일안보 지원과 각군 현역들을 대상으로 한 바둑보급에 나설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호국기후에는 각군 예비역을 처음으로 통합한 동호회로 특히 우리나라 최고의 바둑기사 조은현 구단이 지도사범을 맡았으며 앞으로 2개월에 한 번 모임을 가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특별기획 훈련병의 품격 보람의 꿈. 평소에는 거의 느끼지 못했던 산소에 대해 뼈저리게 고마움을 느꼈던 순간, 바로 화생방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보람애들에게도 드디어 이 순간이 찾아왔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기본 군사훈련의 꽃, 화생방 가스 실습. 맑은 하늘 아래 훈련병들이 실습장으로 들어옵니다. 공군 기본 군사훈련단은 화생방 가스 실습을 극기 훈련 위주에서 실전적인 방독면 착용 훈련으로 변경했습니다. 유사시 전쟁이 발발한다면 적은 가장 먼저 항공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공군 비행단을 공격할 것입니다. 적의 공격에 대비한 우리 공군은 기지 방어 및 재난 통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화생방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공군 특성으로 인해 화생방 훈련은 아주 중요합니다. 전체 실습에 들어가기 전 2개 구형 착용법 끝! 마지막으로 방독면 착용 연습을 합니다. 자, 50초 시 방독면 착용부터 동작 그만. 자, 풀었으면 먼저 정화통 교체, 음료 취수 간 연결까지 실제 가스 실습장 안에서 필요한 행동 조치를 숙달합니다. 가스 실습장. 조교가 인체에 무해한 CS탄 캡슐을 태웁니다. 훈련병들에게는 이제껏 살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고통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관님들 말로는 눈과 코가 다 아프다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조금 떨리지만 그래도 그렇게 못할 것까지는 아니다 생각합니다. 죽을 것 같은데 죽진 않는다는 그런 고통이라 들었습니다. 이제 가스 실습장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안에 들어가게 되면 가스실 바닥에 노란색 박스 있다. 이 노란색 박스에는 한번 정렬해서 들어가고 나면 그 이후에는 절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와서는 안 된다. 알겠지?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실습장 안에서 절대 정신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드디어 문이 열리고 두 손을 꼭 잡은 훈련병들이 들어옵니다. CS탄 연기가 코끝에 닿자마자 숨이 훅 막힙니다. 가스 소리와 동시에 훈련병들이 방독면을 착용합니다. 열심히 연습했는데 막상 가스를 맡으니 방독면 착용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방독면을 착용하지 못한 훈련병이 갑자기 뛰쳐나갑니다. 나가는 훈련병을 조교가 잡아 세웁니다.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전우들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훈련병이 쓰러진 전우를 구하러 갑니다. 이 훈련병은 아무리 방독면을 씌우려 해도 이미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훈련병들이 교관의 통제 아래 깨끗한 공기로 바꿔주는 정화통을 교체합니다. 화생방 상황이 지속되면 방독면을 착용한 상태로 물도 마셔야 합니다. 따라서 음료 취수관 결합 훈련도 합니다. 숨막히는 고통도 끝. 드디어 출구가 열리고 지옥에서 천국이 보입니다. 맑은 공기의 소중함을 다시 느껴봅니다. 방독면 속 얼굴은 이미 눈물 콧물 범벅입니다. 숨이 안 쉬어지고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들어서 이성적 판단을 못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가스실에서 방독면 못 쓴 친구 도와주고 했잖아요. 예. 네. 왜 도와준 거예요? 일단 저는 검사까지 해가지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됐고 가스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쓰러져 있길래 제가 바로 가까이에 있어서 바로 달려왔습니다. 만약 전쟁이 발생한다면 그리고 똑같은 화생방 상황이 벌어진다면 저는 다시 전우를 구하러 또 달려갈 겁니다. 훈련병들은 화생방 가스 실습 훈련을 통해 적 공격에 대비해 생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보다 값진 배움은 그 어떤 가혹한 상황에서도
절대 전우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극한 고통 속에서 전우회로 똘똘 하나가 된 공군 742기 훈련병들. 이들에겐 또 어떤 훈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국방부와 한국방송공사 KBS가 국방 IPTV에 대해 KBS 유료 콘텐츠의 무료 제공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전군 병영생활관에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방 IPTV는 2010년부터 전방 지역 부대를 위주로 설치했으며 병사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일과 후나 주말에 부담 없이 시청할 수 있어 장병들의 여가 시간 활용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육군 인사사령부가 2015년도 합동 고급과정 추천 선발을 합니다. 기존 합참대 정규과정으로 100명을 추천하게 됩니다. 중령 진에서 중령이며 합동직위병과로 9월 4일까지 접수합니다. 추천 심의는 9월 24일이며 국방부 심의와 발표는 10월 초에 예정돼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인사운영통제과로 하시기 바랍니다. 공군이 전역했거나 전역 예정인 장병을 위한 포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터넷 공군 취업정보광장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인 회원으로 등록하고 구직카드를 작성하면 맞춤식 취업 지원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으로도 이용 가능하며 군이나 민간기업 채용 정보와 전직 지원 교육 정보, 전역 간부 안내서 등이 실시간으로 제공됩니다. 방산업체 풍산에서 탄약 대군 판매 지원 담당을 모집합니다. 육군 대위에서 소령 전역자로 탄약부대 근무 유경험자여야 하며 병기병과는 우대합니다. 접수는 29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국방취업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역시 소통이 화두였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속 시원히 얘기만 할 수 있어도 마음의 괴로움은 반으로 줄어들 텐데요. 이제 부대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수신 전화와 SNS는 물론 평일 면회까지 확대 시행된다고 합니다. 우리 장병들 앞으로 더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소통을 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